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LM을 활용한 백엔드 API 설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 거창하게 백엔드 API 설계라고 적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건 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스타트업에서 2년차 백엔드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MySQL에 한 100만 건 데이터 막 쌓아놓고 스핑크스나 레디스 연결해서 최대한 챗봇도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유저 인풋을 어떻게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구현하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불과 6개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챗 GPT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오픈 AI에서 이 채팅 API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스타트업 시장의 앱 개발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LLM이 적용된 서비스들입니다. 여기서 혹시 아시는 로고도 있고 모르시는 로고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부터 보면 이 R 로고 같은 경우는 레지라고 해서 어, 미국에서는 레주메, 한국에서는 이력서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 잠시만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첨삭해주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로톡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상담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것도 LLM이 사용되었고요. 위튼 같은 경우는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 그다음에 뭐 클로드, 라마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그냥 챗 GPT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 그 밑에 이제 사이드톡이나 플래비오 같은 경우도 모두 다 LLM이 적용된 서비스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LLM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LLM 래퍼라고도 하고 그냥 단순히 LLM을 감싸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와 좀 반대로 바라보면 MVP 개발의 주기가 엄청 빨라져서 이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LLM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초대형 딥러닝 모델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고 문서를 요약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문장을 완성하는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음성도 뭐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멀티의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들도 있지만, 오늘은 LLM과 특별히는 뭐 SLM 정도까지만 API를 설계할 때 좀 추천하는 점, 그리고 현업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활용 백엔드 API의 구조가 보통은 이렇게 어, 작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유저 리퀘스트를 받아서 프리 프로세스 전 처리를 하고 LLM에게 보내서 그 응답을 받아서 후 처리를 해서 응답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거를 좀 이력서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앞서 얘기했던 레지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 작성된 이력서를 유저 리퀘스트로 받으면 평가 기준과 목표 예시를 주고 개선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LLM에게 줍니다. 그러면 챗GPT, 뭐 클로드, 라마, 제미나이 뭐 등등 여러 가지 LLM에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조금 더 프론트엔드에서 파싱하고 보여주기 쉽게 포맷을 포스트 프로세싱하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제이슨 포맷으로 뭐 컨텐츠라는 서브키를 가지고 피드백은 뭐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세요
그 이유나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API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LLM 요청을 사실 제가 이 스터디를 기획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LLM 요청을 지금 시점에서 모듈화를 해 놓으시면 해커톤이나 여러 가지 최근 되게 많이 있는 AI 해커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현업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LLM으로의 요청은 그 프롬프트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그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라마로 요청을 보내든 뭐 GPT로 요청을 보내든 어디로 요청을 보내든 그 프롬프트의 뭐 시스템, 유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형태는 유사하고 오픈소스 LLM이든 SLM이든 유료 챗 컴플리션 API든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는 뭐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웬만한 언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여주시는 이 파이썬, C#, 컬, 자바, 고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애저 API에서 이런 언어들의 예시를 이그젠플로 제공해주고 있길래 이거를 한번 캡처해서 와봤습니다. 다음은 그 제가 현재 지금 이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제가 약 1년 반 전에 이렇게 펑션 하나를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정말 많은 페이지, 많은 앱 서비스에 그냥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PHP로 개발된 거라서 뭐 사실 뭐 크게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박스 부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HTTP 요청을 보내고 뭐 컨텐츠 타입 지정해주고 API 키 줘서 뭐 타임아웃 정해주고 포스트 요청 보내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성공이면 그에 대한 응답 파싱 해내는 이 모듈입니다. PHP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마찬가지로 포스트 필드, 뭐 메시지, 프롬프트, 뭐 리스폰스 포맷 같은 경우는 GPT 4.0부터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저장해주면 제이슨으로 꼭 답변을 해줍니다. 모델 지정하고 컨텐츠 타입, API 키 주고 리퀘스트, 포스트 요청하면 그대로 답변이 오고요. 답변, 뭐 초이스에 0번 인덱스에 메시지에 컨텐츠 파싱하면 적당한 응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이 메시지 프롬프트도 작성해놓는 모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곳저곳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 get prompt 이 펑션의 이름은 뭐 매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프롬프트의 뭐 내용은 조금 가려놓긴 했지만 뭐 프롬프트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의 설명을 기반으로 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썸네일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GPT한테 요청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게 요청을 보내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챗 GPT의 페르소나를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어, 이 달리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아주 전문가야 라고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줘라고 조금의 지시사항을 좀 추가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모듈을 구축을 해 놓으면 사실 이 인풋이 이력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유저의 선호도, 내 현재 재정 상황, 내 현재 뭐 신체 스펙을 넣었으면 그거에 맞는 뭐 스포츠를 추천해주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도 있죠. LLM은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일관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고장이 납니다. 생각을 하다가 아우 모르겠어 이러고
아무거나 막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제이슨 포맷이 원하는 포맷인가에 대한 검사가 일단 필요하고 유저한테 제공해 주기 전에 후처리 단계에서 이게 적당한 내용인지 뭐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이상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필터링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이슨 포맷인가 이때 당시에는 4.0 모델이 아니라 3.0이나 3.5 모델일 때는 제이슨으로 포맷을 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파라미터로 받아서 오픈AI 측에서 필터링을 해서 제이슨으로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롬프트에 제이슨으로 줘라고 했을 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즈 제이슨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키의 카운트가 맞는지 그리고 뭐 알고 있는 키의 카운트가 맞는지 여기서 키는 뭐 아까 했던 뭐 컨텐츠, 피드백, 리즌 세 가지의 키를 요청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키를 그대로 줬는지 그리고 이름이 동일해야 뭐 전달했을 때 파싱이 되니까요. 이 키의 이름이 동일해야 이 키가 맞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검사를 하는 부분이 모듈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의 속도 문제입니다. LLM API 요청은 사실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호출을 막기 위한 속도 제한이 좀 필수적입니다. 앞에서도 변수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보면 이 타임아웃 60초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을 PHP config 라라벨 config 파일에서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하는 종류에 따라서 요청하는 양에 따라서 이 타임아웃을 좀 다르게 줘서 어떤 경우에는 타임아웃 에러를 그냥 반환하도록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을 매번 설정을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LLM API 요청의 호출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비동기 처리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는 어, 유저의 요청, 유저가 작성한 무언가를 한 페이지짜리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있어서 윗부분은 LLM으로부터 받는 전체 피드백, 아랫부분은 알고리즘으로 체크하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으로 체크하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간이 매우 빠르죠. 뭐 미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최초에 LLM한테 보내는 요청을 보내놓고 비동기로 나머지 알고리즘들을 처리하고 알고리즘 처리가 끝나면 LLM으로부터 응답이 왔나 체크를 해서 응답이 왔으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비동기 처리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성 문제인데 요즘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SLM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작은 모델이 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로컬로도 구현을 하고 나만의 서버에 올려놓고 나만 불러다 쓴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내거나 좀 더 안전을 보안적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로컬 SLM을 구현을 하게 되면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서 자동 스케일링 솔루션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쿠버네티스, 도커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애저나 AWS, 뭐 GCP 같은 플랫폼에서는 이런 자동 스케일링을 리소스로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체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어, 저에게도 이제 제가 공부가 될 수 있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스터디를 위해서 최대한 활발한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혹시 자동 스케일링 솔루션이라는 게 혹시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동 스케일링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 하나의 서버에서 로컬 SLM을 구현을 해놓고 그 서버에서만 응답을 하게 되면 그 서버에 부하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는 서버의 개수를 늘리는 스케일링 솔루션이 있고요. 응답 받는 서버의 크기를 늘리는 스케일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버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로드 밸런싱, 부하 분산이라는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서버랑 백엔드 서버를 아예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고려를 하고, 백엔드에서는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나 도커로 백엔드 서버를 구현을 해놓고 언제든지 응답이 느려지거나 응답이 부하가 커질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서비스에도 이걸 실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유료 모델들은 요청할 때마다 비용이 들 텐데, 네. 혹시 큰 부담은 없는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도 이 주의점에 비용 문제를 넣으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없네요. 네, 비용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하면 뭐 0.0036달러 한 번 요청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PT 뭐 3.5나 GPT 4.0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요금이 당연히 부과되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오픈 AI의 GPT가 많이 알려져 있고 퀄리티가 좋기로 그래도 유명하니까 그걸로 초반 단계에 MVP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로컬 SLM을 구현한다던가 오픈소스 LLM을 사용해서 서버 비용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식의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 이 서비스 자체를 완전히 오픈 AI의 GPT에 종속시켜 버리기보다는 처음에 MVP 개발 단계에서 좀 많이 유료 API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무료로 오픈 소스로 사용을 하고 자체적인 서버 구현을 해서 서버 비용으로 좀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35분까지만. 내가 30분에 끝났기 때문에 1분 정도만,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 질문하려고 하는데, 네. 그 로컬 SLM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보통 어떻게 구축하나요? 어, 이제 로컬 SLM을 좀 복잡한 내용보다는 좀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제가 실제로 구현했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 특정 서비스에 챗봇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요즘 보통 웹 서비스 보면 오른쪽 아래에 누르면 이제 팝업이 열리는 챗봇. 이 챗봇이 대부분 요새 AI 챗봇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 챗봇이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하려면 당연히 이 서비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서비스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무조건 이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응답과 답변에 대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랑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생성형 AI에게 다시 요청을 보냅니다. 이걸로 질문과 응답 세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또 무한히 쌓아 나갑니다. 요즘 데이터브릭스 같은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파인튜닝이나 로컬 SLM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세트가 보통 막 5천 건 이상 필요하다, 뭐
몇만 건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데이터를 손으로 직접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힘들고 그런 데이터를 또 생성형 AI로 생성하도록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구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혹시 추가 없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발표를 중지하고 녹화는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